안녕하세요, 문쌤입니다. 자, 저는 아침마다요, 그 3프로TV를 굉장히 애청하고 있는 그 시청자인데요. 자, 어제는 정말 많은 걸 좀 느꼈어요. 그 메리츠 증권의 김준석 연구위원이라고 계시거든요. 그분이 그 AI 있잖아요. AI에 대한 그 설명을 1시간 30분씩이나 좀 해주셨는데, 수능날이라고 좀 특별하게. 자, 그걸 듣고요.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좀 우물안의 개구리였구나. 이런 생각까지 좀 들게 하더라고요. 자, 그 AI가 뭐냐? 한마디로 다 잘 아시죠? 그 인공지능이잖아요. 그 인공지능이 그 우리가 그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 있잖아요. 그 방정식을 천경, 들어보지도 못했죠. 천경, 만경. 자, 이 정도의 엄청난 그 방정식들을 그 컴퓨터가 알아서 그 계산하는 이런 부분이 그 AI인데요. 자,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자율주행입니다. 자, 자율주행이라 하면은 자동차만이 아니라 인간의 꿈이 있잖아요. 자동차, 비행기, 선박 모든 거를 자기는 가만 앉아서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알아서 차가 운행을 해주게 바라는 그런 부분이겠죠. 자, 그러면 그 인공지능의 전 세계의 1위와 2위 업체가 누구냐? 1위가 구글이랍니다. 자, 구글의 그 웨이모, 이 웨이모가 가장 제일 먼저 선도를 한 기업이랍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깜짝 놀랄 거예요. 오픈 AI라는 이 연구소인데요. 이게 얼론 머스크 아시죠? 테슬라가 투자를 한 기업이랍니다. 자, 그런데 주가도 그렇고 웨이모는 요즘요 거의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는데요. 이 테슬라의 오픈 AI가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답니다. 자, 그러면 그 자율주행이 추구하는 게 뭐냐? 한마디로 그거예요. 정량이라고 해야 되겠죠? 정량화된 지표를 필요로 한다. 그게 뭡니까? 사고율이에요. 사고율이 결국엔 0에 수렴해야 된다 이거죠. 0까지 될 수는 없겠죠, 사고라는 게. 근데 0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거고요. 자, 두 번째가 뭐냐? 그 사고율이 0이다 보면 지금 그 자율주행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? 국가마다 이게 이제까지 해온 일이 아니다 보니까 법도 바꿔야 되고 보험법도 바꿔야 되고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테슬라는요, 내가 이 회사에 우리 차는 정말 안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 회사가 모든 자동차 보험을 다 들게 해주고요. 그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 회사 테슬라 보험에서 다 지급을 해줄 것입니다. 라는 이 자신감. 결국엔 사고율이 0에 근접해야 되고, 그리고 그 사고 났을 경우에 보험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정량화된 지표가 가장 필요하다. 이 얘기입니다. 그 인간의 사고, 자동차 사고의 82% 정도는요, 인간의 비이성적 행동, 그 82%의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이해하고 해석시켜서 그리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겠죠. 그게 뭡니까?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즉,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운전자들이 평상시 이렇게 했을 때 운전사고가 나고 이 장소에서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더라라는 그 데이터를요, 무수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. 자, 다음.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? 그 자율주행을 하려면 알아서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카메라에다가 레이더와 그다음에 라이더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뭔가를 종합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데요. 자, 그 중에서 라이더, 영어로 말하면 라이더. 자, 요게 뭐냐면요. 그 차에서
앞에 전방에 있는 어떤 사물에다가 레이저를 쏘는답니다. 그럼 그 레이저가 쏘아서 부딪힌 다음에 돌아오는 그 기간 같은 걸, 이런 거를 계산을 해갖고, 그 인공지능에서 계산을 해갖고 앞에 전방에 뭐가 있으니 서행을 하고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자, 그런데 이게 그 지표면에서 앞에 보이는 물건과의 이런 쏘다 보니까 거리가 200m 이내밖에는 작동이 되지 않는데요. 자, 그리고 뭐 전력도 많이 사용하고,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 테슬라는요, 이 라이더 같은 걸 사용을 하지 않고요, 대신에 차 한 대에다가 8대의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요, 그 카메라에 사진을 찍는데요, 1초에 4096장이라는 그 카메라의 사진을 찍는답니다. 그리고 나서 8 곱하면 나오겠죠, 1초에. 그 입력값을, 그 나온 그 사진의 그 입력값을요, 인공지능에 넣는 거죠. 그러면 거기에서 앞에 이게 사람인지 차인지 나무인지 도로인지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얘네들이 2019년도에 기적을 만들어냈대요. 즉 사고율이 10몇 프로 가던 그 사고율이 2%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런 사고율을 줄일 수 있던 요 시스템, 요게 우리 지난번 제가 현대차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. FSD, Full Self Driving, 요 시스템인 거죠. 자, 그런데 그럼 요것만 하면 다 되느냐? 그게 아니랍니다. 자, 사고율이 2%라는 거는 아직까지 보험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큰 수치라는 거죠. 그럼 100대 중에 2대는 사고 난다는 거잖아요. 그럼 그거에 대해 인적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, 그리고 그걸 보상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2%를 0%에 가깝게 줄이기 위해서 이 테슬라가 작년에 FSD 베타라는 놈을 출시를 한 거예요. 자, 얘는 아까 그 카메라 8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다가 뭘 추가를 했냐면요, 한마디로 시간의 흐름. 자, 앞에서는 그 FSD 그 8장 카메라를 찍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진들로 나열된 거였어요. 그런데 얘는요, 그 찍으면서 과거 사진 몇 초 전에 이전의 사진과 현재 사진과 이런 거를 지나온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 도로 앞에 하얀색 비닐봉지가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 비닐봉지 모습이 머리에 모자를 쓴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요 비닐봉지가 1초 있다가 2초 있다가에는 이 바람에 날려서 날아다닐 수도 있고, 이런 모습이 되다 보면 인공지능이 얘는 사람이 아니고 비닐봉지였구나라는 걸 간파할 수 있다는 거죠. 이해되셨죠? 그래서 이렇게 그 베타 부분은요, 시간의 흐름을 이용해서 비디오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. 그래서 훨씬 사고율이 줄일 수 있다, 이겁니다. 이해되셨죠? 자,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그 부분은 데이터들일 거예요. 그럼 그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인공지능이 되고 자율주행이 되느냐? 그게 아니고요. 그 인공지능에다가 이 데이터 값들을 계속 집어넣어갖고요, 훈련을 시켜야 된답니다. 자, 근데 이 훈련을 시키는 게 어디서 시켜야 되느냐? 요게 클라우드에서 이 훈련을, 빅데이터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개발이 돼야 되겠죠. 자, 그러면서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역시도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그 자율주행의 전 세계 1위의 성능의 그 반도체가요, 테슬라에서 만들었답니다. 그게 아까 FSD 칩이 되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로 그 테슬라가 아까 첫 번째는 그 자율주행을 위한 어떤 개발을 하고 있다면, 자, 두 번째는 뭘 하고 있느냐면요, 에너지 솔루션, 이거를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즉 저장하고, 뭐 배터리는 당연한 거고요, 저장하고, 그리고 그 배터리를 최대한 효율,
최적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배터리 셀을 이미 완성을 했다라고 배터리 데이 날 그 공포를 했고요. 자, 다음 태양광 그리고 ESS 다시죠. 그 전기를 저장해놓은 장치잖아요. 이 ESS를 개발을 이미 했고요. 특히 그 ESS를요, 가정용, 정부용, 심지어 이동형까지도 개발을 완료했답니다. 자, 그리고 벌써 전 세계적으로요, 그 에너지를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 에너지 사업자 등록까지도 마쳤답니다. 참 대단하죠. 게다가 그 오토비더, 자, 오토비더라는 그 에너지를 사고 팔수하는 중간에 딜러의 역할을 하는 거죠. 그 뭐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은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 속에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저장이 돼 있잖아요. 그거를 다른 사람들 차에다가 빌려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럴 때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값을 받고 준다는 거죠. 자, 이런 거를 중간에서 관리를 해주겠다 해서 오토비더라는 그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냈다고 하네요. 참 무섭습니다. 그죠? 자, 다음 세 번째가 테슬라의 그 세 번째 그 자율주행에 대한 목표에서 세 번째 순서는 네트워크예요. 자, 이 네트워크는 참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. 우리 그 스페이스 X인가요? 예, 스페이스 X라는 그 우주에 위성을 쏘는 그 업체가 머스크, 그 테슬라 오너 머스크의 회사인 건 다 아시죠? 자, 그 스페이스 X가 그 매번 올릴 때, 그 쏠 때마다요, 비용이 20억에서 50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데요. 자, 참고로 우리나라 요번에 누리호 쏘았잖아요. 누리호를 쏘는데 20조가 들었대요. 그리고 옛날 달에 보낸 그 아폴로 있죠? 아폴로 11호, 13호였나요? 하여튼 요게 그 당시에 100조, 물론 그 당시 돈은 아니겠죠? 이걸 현재 계산을 하면 100조 정도의 돈이 들었답니다. 자, 그런데 이 스페이스X는요,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얘는 한 번 쏠 때마다 20에서 50억밖에 안 된답니다. 자, 그런데 그 스페이스X가 쏘아 올렸던 그 인공위성들은요, 1세대래요. 자, 1세대 인공위성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, 자, 이렇게 인공위성이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쏘아주는 거를요, 가정용의 안테나를 달고 여기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. 자, 그런데 그 새로 스페이스 X에서 만든 스타쉽이라는 그 우주선이 있는데요. 얘는 그 배터리 같은 것도 엄청나게 채우고 하여튼 뭐 그런 인공위성을요, 한 번에 400기 정도를 쏘아 올릴 수 있답니다. 자, 그럼 400개를 올려서 조만간에 그 3만 개 정도의 그 인공위성을 쏠 예정이다, 이 얘기예요. 자,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? 자, 아까 1세대 인공위성은 가정과 그 인공위성 간의 관계만 하는 거잖아요. 자, 그런데 이 테슬라가 하고 싶은 게 뭡니까? 전 세계 방방곡곡에다가, 자, 이게 지구입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이 적게도 인공위성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3만 개 정도를 쏘아서요. 그러면 자, 자동차가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? 그럼 얘가 이 자동차가 이곳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얘가 이 자동차가 여기가 있을 때는 연결이 안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인공위성과 인공위성끼리 연결을 하는 거예요. 아셨죠? 자, 그러다 보면 인공위성과 인공위성이 마주 만나야, 이렇게 만나야 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고 많은 인공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테슬라는 3만 개 정도를 쏘아 올려서 조만간에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, 자, 이쪽에 가 있으면 요 인공위성에게 쏘고, 그리고 이 인공위성이 또 요쪽 인공위성하고 연결을 할 거 아닙니까? 즉, 요 속도가 빛의 속도로 한다는 거죠.
자,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이 다 뭐를 통해서 갑니까? 케이블을 통해서 가잖아요. 자, 근데 그 케이블은 뭐가 있습니까? 저항이 있잖아요. 마찰값이니까 저항이 있다 보니까 속도가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어디입니까? 이 우주에서는 아무런 저항이 없잖아요. 마찰력이 0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속도, 이 속도가 빛의 속도라 이거죠. 그러므로 모든 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테슬라는 이미 그 모든 자동차, 선박, 그 다음에 뭐 기타 어떤 철도, 그 기차 이런 그런 부분에다가 안테나를 이미 달겠다라고 허가까지 받아놨다네요. 아, 정말 무섭습니다. 그죠? 자, 다음. 그러면 이렇게 개발은 그렇게 하되 그럼 이걸 가지고 언제 써먹을 것이냐? 첫 번째, 로봇택시. 로봇택시 있죠? 로봇택시를 조만간에 상용화 하겠는데, 자, 지금 현재 그 우버 같은 그 택시들 있잖아요. 그 택시들이 제가 만약에 $100라는 놈을 그 금액을 그 로봇택시에다가 지불을 하면 그 중에 $80는 기사에게 갈 거고, 그리고 $20는 연구개발, 그리고 $10 정도는 보험료가 든답니다. 자, 그러면 벌써 $110잖아요. 그래서 이 우버 같은 이런 그 택시들은요, 이미 마이너스 $10의 적자를 보고 있대요. 자, 그런데 테슬라가 하고 싶은 이 로봇 택시는 뭐냐? 기사가 없겠죠. 즉 $80가 안 듭니다. 그리고 사고율이 훨씬 적어드니까 보험료도 $10가 아니라 훨씬 줄어들겠죠. 그리고 뭐 기사들이 밥도 먹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. 휴식도 하고 이런 게 없어지니까 그 기타 비용도 줄어든다는 거죠. 자, 그러다 보면 이 로봇 택시를 했을 때 1년에 전 세계의 이익이, 연간 이익이 2,700조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이윤을 얻는 커다란 시장이 된다는 거죠. 자, 거기에다가 택시만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택시 내에 뭘 합니까? 컨텐츠, 즉 메타버스, 요즘 많이 뜨죠? 메타버스 컨텐츠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게임을 하고 있으세요? 영화를 보고 있으세요?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가 서비스에 나오는 그 이익까지 합치면 구글의 경제적 가치보다도 훨씬 더 크다 이 얘기죠. 자, 다음 택시만이 아니죠. 트럭도 할 거고, 그리고 뭐 비행기도 할 거고,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. 자, 그러면 지금까지는요, 그럼 그 테슬라가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이었고요. 그러면 이 엄청 무지무지한 그 자율주행을 테슬라가 하고 있는데, 그럼 기타 업체는 어디가 지금 하고 있느냐? 자, 첫 번째 예상을 하는 게요, 아마존이라고 합니다. 자, 아마존은 전 세계 1위의 쇼핑 업체잖아요. 근데 쇼핑 업체가 왜 이 자율주행에 신경을 쓰느냐? 이 아마존의 1년 물류 비용만 100조가 든답니다.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. 즉, 우리는 이 100조의 물류 비용만 줄이고 싶다 이거예요. 이해되셨죠?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죽스라는 자율주행 업체를 인수하기 시작을 해갖고요.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, 자, 이 아마존의 장점이 뭡니까?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1위잖아요. 자기네가 클라우드를 이미 딱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까 데이터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. 그 훈련을 우리는 그냥 거의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할 수 있다 이거죠. 결국엔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. 게다가 테슬라하고 다르게 테슬라는 차를 팔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팔아야 될 거잖아요. 근데 아마존은요,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자신들은 물류창고, A라는 물류창고에서 B라는 물류창고까지의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. 즉,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훨씬 양이 적고요. 그리고 이 양이 적기 때문에 컴퓨터 칩 같은 것도 굉장히 테슬라보다는 저렴하고 그 다음에 성능이 덜 떨어진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미 이 아마존은요,
지금 테슬라에 근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쫓아가려는 신용 정도로 굉장히 많이 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다음 두 번째 기업이 중국의 바이두라는 회사인데요. 얘네들은 그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. 기린이라는 자동차에게 기린이라는 자동차 이미 협업을 해갖고요. 자체 칩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그 예상되는 기업이 폭스바겐이라고 합니다. 자, 이 폭스바겐 역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칩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미 뭐 7,000명 정도의 엔지니어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제일 궁금한 우리나라 현대차는 어떠냐 이거죠. 자, 저 역시도 현대차의 주주이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 현대차가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. 그래서 뭐 UAM,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계 뭐 이런 것도 참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요. 이 현대차는 아직까지 그 커다란 이 자율주행에서는요. 너무 뒤처진다고 하네요. 자, 그런데 작년에 올해 초였죠? 그 애플 있잖아요. 애플카하고 어쩐 이런저런 그 뭔 이슈가 터졌을 때 현대차가 뭐라고 공문을 내렸느냐? 아직까지 뭐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뭐 조만간 그 빅테크 업체들하고 뭐 계속 협약을 해보고 있겠다 그리고 할 예정이다라는 공문만을 띄워놨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그 발표가 없다 이겁니다. 반면 그 다른 기타 그 완성차 업체 있잖아요. GM, 아까 뭐 기린, 아니면은 뭐 엑스팡이라고 하죠. 그 중국 회사. 다음에 리비안, 요즘 엄청 뜨는 그 회사입니다. 이런 리비안 같은 이 회사들은요, 그 빅테크, 즉 뭐 아마존, 구글 뭐 이런 데하고 계속 협약을 지금 하고 있대요. 자, 그래서 그 이 위원이 말에 의하면 그래도 테슬라 다음으로 지금 최고의 자율주행은 구글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가 이 구글과의 뭔 협약을 했다라는 어떤 발표가 나오면 엄청난 그 주가 반등과 미래가 좀 가능성이 있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.